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좀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투자한 이래로 매년 이제 연말 연초에 그 해의 투자 결과를 항상 공개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투자한 지가 거의 4년 2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1, 2년 투자한 게 아니라 이렇게 4년 이상 투자를 한 그런 장기 투자의 결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투자 기간이 지금 4년인데 아마 40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이제 건강관리를 한다면은 40년 정도는 아마 투자를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년,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보다 10배, 15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면서 국내 주식 투자, 그리고 아니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올바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개인 유튜버지만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금융 강국이 될 수 있고 금융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하나의 유튜버지만 그래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고, 제 후대, 제가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에게 이런 영상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산을 굴려 나갔고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저는 만들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변화시키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무조건 이제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 투자도 이어가면은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제 자녀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게 부정적인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제는 아예 삭제하고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고요. 미래에셋대우부터 하나씩 한번 볼까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미래에셋대우는 이제 국내 주식만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건 이제 5개 계좌로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계좌는 이제 주식 계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하나 정도, 하나씩 해서 2계좌만 지금 사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많이들 아시는 연금저축 펀드라 하죠. 그래서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계좌를 통해서는 다 ETF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리고 우리나라의 BBIG, 요 3가지를 꾸준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개 계좌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미래에셋대우 계좌, 한국 주식 계좌예요. 여기는 해외 주식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계좌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2019년 계좌예요. 계좌 기록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2019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1월 1일부터 조회를 했고요. 이 2019년 같은 경우는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8.35%예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첫 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 오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그런 해였죠. 코로나가 있는 해였고, 제가 주식 투자한 지 딱 1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저도 이때 이렇게 매우 힘들었고, 이때 당시에 최저점일 시기에 제가 딱 영상을 올렸었죠. 저는 그래도 투자합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악플도 많이 달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4개월,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악플을 다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사라졌고, 투자한 사람들은 승리자가 됐던 그런 한 해가 됐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1월, 12월에서 64%의 수익률을 기록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021년은 좀 약간 정체됐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한참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021년에 보면은 이렇게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마이너스 1.62%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 이자보다 못한 그런 수익률을 할 수 있죠. 첫 해는 은행 이자보다 못했고, 첫 해에도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요. 2022년, 사실 저는 코로나 시기보다 작년 시기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최고점 찍고 좀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정체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2022년이 굉장히 힘든 투자 기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3.15%예요.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말하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그런 한 해였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3% 나와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텨간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다음 올해예요.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인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처럼 제 계좌도 많이 오른 그런 성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남는 게,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 이제 현대차 우성주가 수익을 좀 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요 기업은 정말로 제가 딱 작년 최저점 10월에 구매를 하겠다 하고 샀다가 좀 이제 한 30%나 20% 올렸을 때 팔았는데 굉장히 더 많이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월 23일까지는 수익률이 23%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세대우는 전체 이제 누적 기간이 가능하더라고요, 조회가. 그래서 보시면은 누적 기간 아예 2021년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조회했을 때 거의 4년 2개월이죠. 제가 2019년 3월부터 했으니까요. 수익률은 45%예요. 전체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만 넣었다면 절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못 냈을 거예요. 은행이자가 그때 2019년 당시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어서 뭐 정기 예금에 넣어도 1%대 금리였고, 지금도 아무리 예금을 많이 준다 해도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4년 해봤자 뭐 다 더해봤자 뭐 그냥 2%로 평균 잡아도 4년이면 거의 뭐 8%? 또 단순 계산하면 그 정도밖에 못 얻는 수익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4년 2개월 동안 45%의 수익률을 낸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은 회전율까지 나와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회전율까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도 제가 제일 첫 투자를 시작한 게 이 키움증권 3월 1일에 이 계좌로 시작을 했었죠. 3월 1일날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날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당연히 첨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첨보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관심도 낮았고 주가도 낮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첨보 덕분에 저도 첫 해에 많은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수익률은 첫 해 2019년도에 13%였고 회전율은 조금 부끄럽지만 첫 해에는 553%였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번 제가 캐치한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2023년, 이제 작년 기준이야.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회전율을 돌리냐, 요거를 한번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회전율은 국내가 501%, 그다음 해외가 351% 평균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보유율이 개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평균 국내는 2.4개월, 그리고 해외는 3.4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단기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첫 해 같은 경우는 500%가 넘는 회전율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키움증권 이 계좌를 통해서. 그래서 2019년에 그랬고요. 2020년 요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세대우처럼 이제 코로나 시점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2020년도 수익률이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플러스 32.49%. 아마 이때 키움증권에서 굉장히 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미래세대우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전율은 전년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242% 정도로 많이 낮춰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2021년도예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투자 3년차였죠. 이때 같은 경우에 아까 미래세대와는 좀 다르게 이때는 수익률이 1년 동안 플러스 11.52%예요. 그리고 회전율은 더 낮아진 155% 정도로 좀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약간 회전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약간 수수료만 이제 이 키움증권에 갖다 주고 내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다음에는 매우 힘든 투자 시기였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높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회전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19년도에 13%, 20년도에 32%, 그 다음 21년도에 11%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2022년도
아까 미래세 때에도 말씀드렸던 그 힘든 시기였는데요. 2022년도 1년 동안은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7%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래세 때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우선주라든지 또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이 마이너스를 담당하게 된 그런 기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율은 191%로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좀 많이 높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현재 5월 23일까지 수익률은 플러스 16.37%예요. 그래서 올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회전율 같은 경우도 36.99%로 작년에 보유했던 기업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그 누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 13%, 20년도 32%, 21년도 11%, 다음 22년도 마이너스 17%, 지금까지 16%인 걸 봐서는 은행에 넣었을 때에 비해서 저는 분명히 수익률을 더 크게 냈고, 실제로 여기에는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실현 손익을 보면은 은행 이자로 그 손익을 보려면은 아마 은행에 거의 100년 넘어갔나요? 한 70년, 80년은 넣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는 4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2019년 거의 4월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량주들,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것들 위주로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 1년 동안 수익률은 미국 주식은 플러스 37%, 회전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해외 주식인데도 277%의 회전율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미국 주식은 이 회전율이 길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실현 손익에 따른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수익 난 것들은 팔고 그리고 다시 다시 사고 이러다 보니까 팔고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종목 예를 들면은 뭐 구글 같은 종목을 사놓고 뭐 100만 원일 때 샀는데 구글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100만 원 수익을 그냥 확정시켜 버리고 그리고 다시 샀어요, 구글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프로 좀 평단가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해외 주식은 양도세 그 2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은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거의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서 절세 목적으로 약간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죠. 2020년 코로나 시국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큰 수익률이 없었어요. 아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는데 미국 주식은 플러스 12%고 176%. 오히려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보다 더 빨리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1년도 플러스 24%. 회전율은 81%. 이제 거의 미국 주식에서 보이는 회전율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래서 250만 원 내외로 계속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인 거는 팔고 다시 사고 플러스인 건 또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회전율이 이렇게 됐는데 거의 종목은 계속해서 비슷했어요. 그리고 또 힘든 시기였던 2022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마이너스 13%, 회전율은 232%였어요. 이때도 실현 손익은 244만 원 정도를 제가 수익을 냈고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그때 이제 도움이 됐던 종목이 뭐 구글이라든지 또 스타벅스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그걸로 플러스 수익을 내고 또 나녹스나 차지포인트 홀딩스를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단가를 낮췄던 그런 기억이 있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에서 저의 보유 종목 중에 핫한 종목은 나녹스인 것 같아요. 지금 나녹스 수익률이 거의 95% 정도를 찍고 있고요. 그 덕분에 평가손익은 5개월 동안 36.47%예요. 그리고 회전율은 110%고요. 그래서 나녹스 수익이 낮지만 지금 현재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지금 양도세가 제가 거의 한 180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녹스를 팔게 되면은 분명히 또 양도세를 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팔진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영상에도 올렸던 것처럼 그 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계속 가져갈 거고요. 고점 이후에는 한 조금만 팔고 나머지 한 100주 정도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만약에 나녹스에 좀 뭔가 실적이 잘 나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입을 통해서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렇게까지도 살짝은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건 조금 힘들다면 전고점만 가도 조금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종합해 보면 19년도에 37% 수익률, 20년도에 12%, 21년도 24%, 22년도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23년도 5개월 동안 36%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지금 현재는 좀 이제 코스피나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일본도 많이 올랐고 한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거의 2,500 후반까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결과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제가 만약에 은행 이자에 계속 은행에만 넣었다면 이런 수익률을 절대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영상도 찍지 못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월급쟁이로 살면서 왜 이렇게 돈이 안 늘어나냐,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서 불만만 갖고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렇게 4년 2개월 동안 이런 식의 투자 결과를 냈고 실제로 배당금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4년, 8년, 뭐 12년, 16년, 그 다음 뭐 40년 이렇게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회전율이 높아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해서 뭐 회전율이 500%, 350%, 보유기간이 2.4개월, 3.4개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점점 사실 회전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고 또 수익에 대한 실현 손익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기업,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기업이 실적을 달린다면 결국은 언젠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투자하면서 뭐 실패한 케이스도 좀 있죠. 롯데지주나 이런 거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또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은 실적을 내고 잘 이제 밑바탕을 잘 이뤄내면은 결국은 그런 악재들을 다 뚫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요. 물론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악재가 크진 않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이라는 엄청난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 사모펀드에서 그렇게 2배가 되는 주가로 다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수한 기업, 그리고 미래의 성장이 유망한 기업, 고객들이 그 제품을 원하는 기업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은 결국은 나중엔 과실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저도 짧지만 4년 2개월 동안 그 과정을 배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그래도 튼튼한 중견 기업들을 모아가면서 그 기업들을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모았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한다면 저도 그 과실을 나눠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유튜브가 계속해서 있는 한은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이야 이제 4년 차지만 나중에 뭐 8년 차, 10년 차, 20년 차가 됐을 때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이렇게 장기 통화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를 이뤘다는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JS 장기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주식 투자 다 같이 잘 하시면서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